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7월 2일이네요. 참 빠릅니다. 벌써 7월 2일이네요. 이제 뭐 2024년도도 이제 한 고개를 넘어서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오늘은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계속 이 공간을 빌어서 계속 한 말입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항상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거니 주물러 드리는 것과 관절 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이 주물러 드리는 것과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강조를 하는 것이 항상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내용은 뭔거니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 어머님이 올해 98세인데요 이제 뭐 세상 살 만큼 살았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돌아가셔도 별로 뭐 참 인생 좀 서글프게 사셨다 가셨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너무 과분한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 요양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체온을 더 간지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욕구를 이렇게 만족시키려면 부모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면 살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려면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좀 좌충우돌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지, 부모님과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서 제가 살아온 과정에 캐치한 하나가 있다면 주물러 드린 거였습니다. 나는 많이 부모님을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어디에서 내가 이런 대원칙이 확립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년간에 이렇게 제 마음으로서 살다 보니까 노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노인들은 주물러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몸으로 머리로 체득한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는 거짓 속된 말로 관을 짜놓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때는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관을 짜놨어요. 전부 다 가족 친지간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이후 절차는 다 세팅이 된 상태 하에서 퇴원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뭐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주 원흉이 나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몸소 부모님을 요양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조그만 사업을 이제 접고 집에서 어머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영수인으로 했던 것이 주물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어머님께서 스스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5년 전에는. 하여튼간 첫 번째가 주물러 드리는 것, 두 번째가 휠체어 산보를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매일 했다는 거. 예. 휠체어 산보를 2시간 이상 매일 했다는 거. 어떤 분을 허리하고 목을 가름치 못한 그런 어머님을 휠체어 산보를 해드린 겁니다. 그게. 근데 하늘이 더운 게요.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어머님께서 목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저는 하늘이 좋았는지 제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10일 정도 해도 어머님께서 목을 이렇게 가누지 못했다면 제가 힐즈 산보를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죠. 예. 그때는 목바지가 있는 힐즈 산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목바지가 없는 휠체어를 제가 어머님을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한 손으로 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 더운 거죠. 완전히. 우리 조상님이 도왔던 하나님이 도왔던 부처님께서 도왔던 제 마음이 저는 하늘에 닿았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께서 목을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딱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예전에 이랬거든요. 이렇고. 근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목을 이렇게 지탱하시길래 그때의 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어머님께서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힐트 산보를 했죠. 난이도 있는 힐트 산보 무슨 말인거니? 경사진고 혹은 급정거, 급출발 혹은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도 제가 조금 다소나마 좀 망설임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좀 위험했죠. 했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머님께서 다 버텨요. 신기하죠. 나이를 5살 더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의 힘은 더 강합니다. 지금은. 대단한 어찌 보면 저는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혁명. 근데 이게 휠체어 산보를 하니까 목의 근육이 살아나더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제가 2시간 이상 주물러 드린 거예요. 그때는 2시간 안 했어요. 그때 1시간밖에 못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가져가지고 2시간 합니다만 그때는 1시간 동안만 주물러 드렸어요. 근데 평생 안 주물러 드리다가 그렇게 막 주물러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죽으려고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러나 저는 주물러 드린 것에 대한 철저한 기동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물러 드리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난 프로그램화 돼 있죠. 야간 1시간, 주간 1시간. 주물러 드리는 방법은 팔, 어깨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왼팔, 요거 왼팔이죠. 왼팔 100회 한 번 할 때 100회 하나, 둘 제가 셉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100회. 그 다음에 등쪽 100회. 등쪽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 드립니다. 이것도 100회예요. 그 다음에 목 부위 이것도 100회입니다. 목을 굉장히 풀어드려야 돼요. 목 근육을. 그 다음에 왼쪽 다리 100회, 오른쪽 다리 100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100회씩 하면은. 근데 제가
여름철에는 이걸 잘 못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렇다면 제가 땀으로 목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세를 어머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세가 안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서 어머님께서 누워있는 그 각을 기준해서 제가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 혹시 서서싸 자세 아나요? 여자분은 잘 모르시겠죠. 서서싸 자세는 군대에서는 일종의 벌이죠. 굉장히 그게 난이도 높은 자세거든요. 몸에서 땀이 뻘뻘 나죠. 서서싸 자세로 한 10분 해버리면 버티지 못할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총을 기울이죠. 그런 자세로 30분 주무르면요, 겨울철에도 몸이 화끈거립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름철에는 별로 그렇게 못 주물렀는데요, 작년부터는 아예 에어컨을 틀어버립니다. 제가 23도로 세팅하고 풀로 틀어버려요. 그럼 춥죠. 어머님한테는 겨울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이게 23도 되는 정도에서 겨울 이불을 덮고 자면 그렇게 저는 또 포근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뭐 광주 온도가 30도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에어컨을 23도로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로 어머님 덮여드리고 제가 주물러드려요. 물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죠. 이불 속으로. 그랬더니 제가 조금 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30-40분 주물러 드려도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좀 더위가 식히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에어컨을 틀어라, 이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에어컨 틀면은 부모님한테 절대 안 좋습니다. 그게. 여름철에도 춥다고 그래요. 밖에는 30도인데 어머님은 춥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에어컨 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물러 드려야 되니까 에어컨 틀고 두꺼운 이불을 덮여드려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반드시 여기서 제가 지금 제 실수예요. 예전에는 제가 관절 운동을 안 해줬어요. 2년 차에는. 3년 차부터 다리 주물러 드리면서 관절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관절 운동을 제가 초기에 놓친 것이 지금 상당히 아쉬워요. 그때 바로 병원에서 90년대 퇴원할 때 그때 관절 운동도 해드렸다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혼자 거실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혼자 걷지 못해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혼자 거시려면은 제가 하루에 매일 관절마다 100회씩 해가지고 1년 이상 해도 혼자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예, 확신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초심을 가지고 1년 이상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저의 이 독립투사와 같은 이 마음가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건 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놓쳐요. 예. 주물러 드린 것은 분명히 해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근데 같이 관절 운동을 해드렸는데 그걸 놓쳐요. 어느 순간 관절 운동과 같이 병행을 안 하고 주물러만 있는 거예요.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을 합니다. 혹시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여기서 여기를 주문다면 주물러 들면서 이렇게 운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관절 운동을 같이 해드리면 분명히 이것을 1년 정도 하면은 그분이 90세가 되었든 100세가 되었든 혹은 110세가 되었든 놀라운 변화를 저는 보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어요. 어르신들의 관절에 이렇게 좀 살아있고 근육이 좀 살아있고 피가 돌면은 오장육부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식사를 하시죠. 목구멍이 반만 나가면 까탈이 없어요. 예. 입에서 침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오고 목구멍이 삼키고 식도가 살아있고 소화가 가능하고 이러면요 별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물러 드려야 되고 휠체어 산법을 해드려야 되고 관절 운동을 해드려야 되는데 춥고 덥고 비 오고 엄청난 눈보라가 뺨과 눈을 때리고 날씨는 막 37도 8도 올라가고 이런 여건 하에서 과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힐질 산보를 하고 관절 운동을 시켜드리고 주물러 드려야 되는가? 이건 지금 주변 여건이죠. 또 나한테 저에 대한 여건도 있죠. 네. 하다 보면 우리를 또 몸살을 안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고 결정적인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우리 자녀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거예요. 예, 아까 그런 외부적인 여건도 험하거니와 자녀들의 이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열정이 1년 365일 지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시합니다. 될 수가 없죠. 부모님을 향한 이 열정,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내가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이 강한 투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불효자다라는 그런 빼앗분 자기각성 없이는 어려워요. 예. 부모님을 내가 낳은 부모님이니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늙으셨으니까 혹은 가족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기면은 조금 마음이 안 차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야말로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극한의 악천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없이는 막 가족 요양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러한 마음은 효자는 못해요. 말이 좀 안 맞죠. 효자 자기가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족 요양 하다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내가 불효자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저렇게 망가졌다는 뼈저린 각성이 있는 자만이 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인 압박을 뚫고 부모님을 요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불효자가 끝까지 부모를 지킨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그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과 열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깜빡해가지고 부모님을 잠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가족여행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 육체적인 고통을 뚫고 일어섭니다. 그분들. 왜? 나로 인해서 부모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지금의 슬픔, 나의 외로움, 기타 등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저렇게 됐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문자 그대로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한이 있다도 내가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불호자는 들어서게 됩니다. 효자는 안 돼요. 내가 평소에 부모님께 다 하고 잘했다. 근데 부모님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대다수 이런 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노라.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또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노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불호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됐다. 내가 부모님 마지막까지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노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랬을 때 극도 혼미와 좌절감, 허탈감, 외로움 속에서 부모님을 방심하지 않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주물러 드린 것과 관절 운동과 휠체어 산보가 부모님의 식사를 하게 되는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줬습니다. 저는 아울러서 작년부터 제가 에어컨을 틀어요. 안 틀었거든요. 부모님 엄청 싫어해요. 에어컨 싫어해요. 근데 싫어해서 주물러드리는데 내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더 좋은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어컨을 틀고 대신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리니까 어머님 잘 주무시더라고요. 푹 주무세요. 헛소리를 몇 시간 동안 하세요. 그때 제가 주물러 드리죠. 그러면 잘 주무세요. 심지어는 얼마나 세게 주무르는 거니 몸에 까만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부모님께서 몇 시간 동안 우시거나 몇 시간 동안 헛소리 하고 계시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 주물러 드렸죠. 이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우리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주물러 드린 것과 관절 운동 그리고 휠체어 산보 꼭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은 35kg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휠체어 산보도 제가 부모님 들어서 안 치고 그러는데 50kg 이상 부모님이 나가신다면 아마 50kg까지는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50kg 이상 넘어가면은 유사시 부모님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시, 침대에서 변기 이동 시에 굉장히 아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을 요양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좀 다른 또 방법으로 강구해야겠죠.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이동 시에 항상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이동 시에 안전사고가 무서워서 이동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침대에서 먹고 자고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서는 짓거리 아닙니까? 거기에 절대 안 되고요. 조금 위험이 따르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 예상 가능한 위험 루트를 전부 차단한 다음에 어찌됐든가 팔다리 못 쓰시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반드시 일제 산보를 해야 된다. 반드시 주물러줘야 된다. 아무리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래도 관자운동 해드리고 팔과 다리에 검정, 파란 멍이 아니라 검은 멍이 며칠 동안 실 정도로 주물러드려야 한다.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경험담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뵙죠. 부모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볼까요? 지금 10시 48분입니다. 오전은 주무세요. 주로 오전은. 네, 이것은 낙하 방지를 위해서 제가 침대에 붙여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